라떼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라떼 아트 하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처음에 우유를 떨어뜨리고 바로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우유가 떨어진 흰 부분을 없애주죠. 그러면서 바탕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컵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를 그리대에 밀어주듯, 살짝 앞으로 밀어주듯 동그라미를 크게 키워주면서 가운데, 동그라미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하트 골이 만들어지면 우유 물줄기를 살짝 줄여 앞으로 보내주면서 하트의 꼬리를 만들어주고 마무리합니다. 2번 라떼 아트에서 전체가 하얗게 되었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하얗게 된 원인은 뭐예요? 처음 우유 떨어뜨릴 때 컵에 벽을 탔다거나 너무 천천히 부었다거나 우유를 처음 떨어뜨릴 때 힘없이 떨어뜨렸다거나 이러면 전체가 하얗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유 정리를 잘 못해서 우유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품이 떨어질 경우, 또는 우유 거품이 먼저 많이 떨어진 경우, 이럴 때 전체가 하얗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라떼 아트 하트의 외곽선이 이중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원인은 우유 거품을 따를 때 같은 곳에 부어야 되는데 우유 거품을 붓다가 피처가 약간 흔들려서 같은 위치에 붓지 않고 약간 다른 위치에 물러나면서 부었을 때 외곽선이 생깁니다. 4번 라떼 아트 하트의 꼬리 부분이 두껍게 형성되었다면 그 원인은 컵의 양이 차게 되면 우유 물줄기를 줄여서 앞으로 빼줘야 되는데 줄이지 못하고 양이 차니까 그냥 앞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꼬리 부분이 두껍게 형성이 됩니다. 5번 라떼 아트 하트의 모양이 작게 만들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가지 이상. 처음에 우유를 떨어뜨리고 안정화를 할 때 안정화를 너무 많이 해서 컵의 우유의 양이 너무 많을 때, 두 번째는 거품의 양이 너무 적을 때, 그럴 때 하트 모양이 작게 그려집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커피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모카포트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자, 모카포트는 가족용 에스프레소 기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밑에 물을 붓는 부분에 모카포트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안에 필터를 분리하고 필터에 커피를 담고 온수를 안전 밸브 아래까지 담고 필터와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모카포트 상단 필터를 결합합니다. 버너 위에 올리고 불을 켜서 끓이고 모카포트 뚜껑을 열어 크레마, 즉 커피가 나오는지 보고 커피가 나오면 불을 끄면 됩니다. 2번 모카포트를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첫 번째로 불의 화력을 조절해서 커피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두 번째 입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커피의 맛을 조절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투입량을 조절해서 커피의 맛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네 번째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불 끄는 시기를 조절해서 커피의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이브릭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하는데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자, 이브릭이라는 것은 터키에서 사용한 국자처럼 생긴 커피 기구인데, 첫 번째 이브릭에 커피를 담고 기호에 맞게 설탕이나 시럽을 넣습니다. 세 번째 온수를 담고 버너 위에 올려서 원하는 맛에 맞춰서 커피를 달여줘요. 끓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원하는 맛이 나오면 걸러서 드시면 됩니다. 4번 이브릭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것도 똑같이 모카포트랑 비슷해요. 불의 화력을 조절하든지 분쇄도를 조절한다든지 투입량을 조절한다든지 추출량 또는 달이는 시간, 물의 온도, 그리고 달이는 방법 등을 조절해서 맛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5번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자, 첫 번째로 기구를 예열하고 두 번째로 필터를 접어서 드리퍼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분쇄하고 드리퍼트에 온수를 담아 온도를 확인하고 분쇄한 커피를 드리퍼에 담아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뜸들이기를 하고 1차, 2차, 3차 추출을 하고 원하는 양까지 추출이 되면 드리퍼를 걷어내서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6번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우리 물의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분쇄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추출하는 기구를 바꿀 수 있어요. 칼리타나 하리오나 고노나 클레버 여러가지 기구로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고 뜸들이는 시간 또는 물 붓는 속도를 바꿔서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5번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추출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자, 첫 번째로 기구를 예열하고 두 번째로 필터를 접어서 드리퍼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분쇄하고 드리퍼트에 온수를 담아 온도를 확인하고 분쇄한 커피를 드리퍼에 담아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뜸들이기를 하고 1차, 2차, 3차 추출을 하고 원하는 양까지 추출이 되면 드리퍼를 걷어내서 맛있는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6번 핸드드립을 사용하여 커피를 추출하려고 한다. 다양한 맛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우리 물의 온도 조절할 수 있고 분쇄도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추출하는 기구를 바꿀 수 있어요. 칼리타나 하리오나 고노나 클레버 여러가지 기구로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고 뜸들이는 시간 또는 물 붓는 속도를 바꿔서 다양한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7번 핸드드립에서 뜸들이기를 하는데 물이 빨리 떨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가지 이상. 첫 번째, 드리퍼에 물을 붓는데 가장자리로 부었을 때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원두가 담아져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의 양이 너무 많았을 경우. 세 번째, 물의 온도가 낮았을 경우. 우리가 핸드드립을 추출하면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글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 에스프레소, 이브릭, 사이폰, 핸드드립, 모카포트, 캡슐 기계 중 개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자, 처음에 아까 이브릭은 터키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브릭, 그 다음 핸드드립, 사이폰, 에스프레소, 모카포트, 캡슐 기계 이렇게 개발 시기가 됩니다. 9번 핸드드립의 추출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원두 양은 보통 7에서 20g을 가지고 물의 온도 88도에서 95도 사이의 물로 100에서 200ml 사이를 추출한다. 몇 분 동안? 2분에서 3분 동안. 10번 모카포트의 추출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모카포트는 보통 5에서 10g의 커피를 40에서 50ml의 물로 약불이나 중불로 끓여서 추출합니다. 11번 이브릭 추출 조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브릭은 4에서 8g 정도의 커피를 넣고 물은 40에서 50ml를 넣고 약불이나 중불로 추출합니다. 12번 융 드립과 종이 드립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융 드립은 천이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있는 기름기를 통과시켜서 좀 더 부드럽고 진한 느낌의 커피를
맛볼 수 있고, 종이는 커피의 지용성, 기름 물질을 걸러내서 깔끔하고 마일드한 느낌의 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출 조건에 따른 맛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번, 원두의 잔존가스 양과 핸드드립 추출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 뜨거운 물하고 만나면 확 하고 부푼다 그랬죠? 그래서 커피빵이 만들어지는데, 잔존가스가 적은 경우에는 확 하고 많이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조건의 추출 시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온도를 살짝 낮춰주고, 잔존가스가 적은 경우에는 추출 온도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추출했을 때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입자를 보통 내리는 굵기보다 약간 굵게 하고, 잔존가스가 작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를 평소보다 약간 가늘게 해서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원두의 잔존가스 양과 에스프레소 추출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잔존가스가 많으면 뜨거운 물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에는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물줄기가 굵게, 그리고 뚝뚝뚝뚝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끊김 현상으로 추출이 되고, 잔존가스가 적을 경우에는 가늘고 속도가 빠르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의 추출 시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추출수의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고, 잔존가스가 적을 경우에는 추출수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를 약간 굵게 해주고, 잔존가스가 적을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를 가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두의 잔존가스는 로스팅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로스팅한 원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가스가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3일에서 5일 숙성을 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숙성이 아니고 잔존가스를 조금 더 배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숙성합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원두는 로스팅할 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2급 이론 때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스가 많은 것보다는 끓에마 추출할 때 끓에마가 0.3에서 0.4cm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스팅한 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3, 4일 정도 가스 분출할 시간을 준 다음에 어느 정도 가스가 다 빠진 후 사용하는 것이 커피를 추출할 때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3번, 추출 온도가 높은 기계로 잔존가스가 많은 원두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추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그룹 추출수를 많이 흘려서 보일러의 물의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죠. 또 하나, 포터필터를 찬물에 식혀서 추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으니까. 2급 때에 포터필터는 항상 그룹 헤드에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포터필터가 밖에 나와서 식어 있으면 원두를 담고 그룹 헤드에 장착했을 때 포터필터가 데워지는 시간도 추출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착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잔존가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 잔존가스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포터필터를 찬물에 식혀서 온도차를 주면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4번, 추출 온도가 높은 기계에서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선택할 원두와 그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선택하는 원두는 잔존가스가 적은 원두를 사용해야겠죠. 그 이유는 잔존가스가 온도에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출수 온도가 높은 기계일 경우 잔존가스가 적은 원두를 사용해야 조금 더 부드러운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잔존가스가 적은 원두를 사용하여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추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먼저 추출 온도 조절이 되는 기계라면 추출수 온도를 높이는 게 좋고, 다른 방법으로는 원두 굵기를 가늘게 해서 투입량을 늘려서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에스프레소 추출 시 각각 크레마 양과 색상에 대한 차이를 기술하시오. 로부스타는 크레마 양이 많고 진한 황금색을 띄었어요. 반면 아라비카는 크레마 양이 적고 옅은 황금색을 띱니다. 7번 커피가 쓴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가지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팅을 강배전이나 최강배전으로 했다. 2번째, 추출 시간이 너무 빨랐다. 3번째, 반대로 추출 시간이 너무 느렸다. 또는 추출량을 너무 많이 해서 추출했다. 이랬을 때 쓴맛이 많이 느껴지죠. 8번 커피가 신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기본적으로 로스팅을 약볶음으로 했다. 약배전으로 했다. 2번째, 정상적으로 추출을 했다면 추출량이 너무 적게 추출됐다의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알지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쉽고 조금 더 공부가 더 잘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바리스타 1급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